자, 이번 사건 좀 주목 좀 해 주십시오. 정말 저희 많은 제보가 왔는데요. 기내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네, 제보자들 주장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에게 벌어진 일이고요. 사건은 지난 9월 5일에 발생했습니다. 인천발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로 출발 시간은 밤 8시 40분이었고요. 2층 비행기에 총 430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사건 당시 비행기는 활주로 있었고 이륙 바로 직전에 1층에 있던 20대로 추정되는 외국인 남성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서 모두들 그쪽을 쳐다봤다고 합니다. 이 승객은 가족들 약 10명과 함께 탑승을 했는데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고 좀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승객이 일어나서 화장실을 향해 다가왔고요. 해당 구역 담당 승무원이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지 못하도록 제지를 했는데 이때 이 남성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을 한 겁니다. 승객들도 놀라서 소리를 질렀는데요. 이 상황을 목격한 남성 승무원이 승객을 자리에 앉혔지만 그 이후에도 남성 승객이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자, 당시 문제 외국인 승객이 탔던 1층에만 280여 명의 승객이 있었고요. 자, 정말 이륙만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화장실 가는 문제로 여승무원 폭행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자, 폭행 당시 상황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해당 손님이 일어났을 때 가족들도 아무 제지하지 않았고 승무원이 앉으라 한 동시에 그 사람이 주먹으로 뺨을 가격해서 얼굴이 터졌어요. 빨갛게 아예 터질 귀걸이가 날아가고 얼굴이 터졌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매니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괜찮아? 갈 수 있어? 램프 리턴 하고 싶어?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이게 의문형이잖아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지금 활주로에 서 있고 지금 선택을 너가 하라는 건데 원래는 지금 정찰 인계를 하자 아니면 도착지사 정찰 인계를 하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괜찮아? 램프리터 하고 싶어? 그냥 그렇게만 하고 그 승무원이 당황해서 괜찮아요 한마디 한 거를 그래 괜찮아 그럼 이륙하자 하고 이륙을 그냥 해버린 거예요. 자, 진짜 사파가 그대로 표현을 했는데 주먹으로 뺨을 폭 쳐가지고 귀걸이가 날아갔대요. 귀걸이가. 그러게요. 이거를 당장 이제 매니저에게 보고를 했고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처음에는 매니저도 기장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램프 리턴을 준비를 해야 되는 참인데 매니저가 웬일에 다시 그 피해를 입은 이렇게 폭행을 당한 승무원에게 오더니 괜찮아? 갈 수 있어? 진짜로 램프 리턴 하고 싶어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매니저가 이 상황이 발생을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아니까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승무원이 사실상 막내급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복직한 지 얼마 안 돼서 맡은 장거리 비행이었기 때문에 이 램프 리턴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게 램프 리턴하면 승객들 다 내리고 그다음에 짐까지 다 보안 점검하고 그래야 다시 또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매니저가 또 이 안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급자잖아요. 부담스럽죠. 그래서 괜찮습니다라고 했더니 이 매니저분이 기장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별 문제 없으니까 이륙해도 괜찮다고 해서 비행기가 그냥 이륙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탑승장에 있던 비행기가 이륙을 위해서 활주로로 나가 있었는데 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램프 리턴 다시 탑승장으로 복귀하는 그 상황을 결정할지 말지였는데 매니저란 사람이 와서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 자, 결국 그래서 말이죠. 그 승무원을 폭행한 승객, 외국인 승객을 그대로 태운 채 비행기는 도착지인 LA를 향해서 11시간이나 비행에 나섰답니다. 자, 그런데 이 매니저, 피해 승무원에게 보고서를 들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일 커지잖아. 자,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가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 내에 보고를 해야 되고 어쨌든 보고서를 썼는데 내용이 정말 틀린 거죠. 사실과는. 때렸다 이렇게 적어놓은 게 맞잖아요. 주먹으로 가격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 정확히 장인이 몸을 가누지 못해 이게 팔을 휘두르다가 잘못 맞았다 이렇게 써져 있어서 그 승무원이 선생님 저 맞은 거라고 정확히 이렇게 의사를 표현을 했대요. 보고서가 틀린 거라고. 왜냐면 이 보고서는 공식 보고서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면 그게 사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확하게 그 승무원이 선생님 저 맞은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매니저가 그럼 일이 커지잖아 이렇게 하고 그 보고서는 수정을 안 하고 그대로 가져갔대요. 자기가 쓴 대로. 자, 예전에 그 땅콩 회항 그 사태 때 보면은
다시 돌아간다는 게 활주로에 네. 있다가 돌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일인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제보자들 주장에 따르면 폭행을 당한 장면 본 목격자가 지금 수두룩한데 말이죠. 네. 보고서에는 승객이 그냥 팔을 휘둘렀는데 그냥 탁 맞았다. 이게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뭐 제보자들 주장이긴 한데 이렇게 뭐 폭행 사고라든지 뭐 사고가 일어나면 회사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보고 작성한 이후에 이 피해자 승무원한테 보여주는 상황인데 그 내용 자체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외국인 뭐 장애인 승객이 뭔가 이렇게 팔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뭔가 접촉이 있었다. 그렇게 써서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옆에 본 사람도 너무 많고요. 제보자들도 그렇고 무슨 소리냐, 폭행당해 맞는데 승객 실수로 어떻게 승무원이 맞는 말이 되느냐라고 했고 해당 승무원 역시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수로 맞은 게 아니고 내가 또 나를 노리고 저 사람이 주먹을 휘두른 거다. 그걸 맞은 것이다. 얘기를 하니까 매니저가 아이고 일 커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의견을 묵살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승무원도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11시간 동안 그 상황을 계속 감내를 해야 했던 건데 그 피해 승무원은 말이죠. 그 시간 동안 교수님 더 돌발 행동은 없었답니까? 그 승객? 근데 이제 사실 돌발 행동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실제 이 사람을 그 같이 탄 그 가족들도 거의 이렇게 잘 돌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해 승무원 앞에 와가지고 노려보고 이 서빙을 하는데 서 있고 또 이제 피해 그 승무원에게 다가와서 다른 승무원들이 제지를 하는 또 이제 착륙 직전에도 아까하고 똑같이 화장실 가려고 시도하다가 제지도 당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그 일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그 매니저, 즉 사무장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승객에게 자기 승무원이 폭행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제 그 이 피해 승무원이 그 사람과 직접적으로 마주치지 않도록 소위 얘기하는 그 서비스 존이 있거든요.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누가 이걸 갖다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전혀 바꿔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행 시간이 11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좁은 공간에서 11시간 동안 그렇게 부딪히니까 아이고야. 얼마나 그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뭐 서비스를 해야 됐고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도착을 했을 때 현지 경찰에게 여기에서는 램프 리턴을 갖다가 못했다 하더라도 도착지에 도착을 했을 때 현지 경찰에게 그 문제를 갖다가 제기를 해서 넘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항공사에 있어서의 사무장의 존재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아까도 일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무마하는 것이 목적인가? 그것이 상당히 매우 궁금한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말씀처럼 보통 저런 상황 되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막 테이저건도 쏘고 뭐 결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 꼼짝 못하게 해놓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 승무원에게 여러 차례 입막음도 시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제보자들 주장에 따르면요, 기장이 착륙 후에 피해 승무원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폭행 사실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이 두 사람을 지켜보던 매니저가 기장에게 왔고 피해 승무원이 말을 못하게 하려고 해서 기장이 만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 기장이 매니저에게 폭행 보고서를 본인이 쓰겠다고 했는데 매니저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이후 매니저가 허위로 쓴 보고서가 회사 관계자에게 전달이 됐고 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피해 승무원은 승객으로 탑승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니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해 승무원 방으로 전화를 걸어서 너 괜찮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압박을 했다고 하고요. 피해 승무원이 다른 매니저랑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해당 매니저가 또 다가와서 말을 막으려고 했고 우는 피해 승무원에게 그만 울라고 다그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이게 지난 5일 LA로 가는 비행기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렇죠. 참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게 그냥 입막음 한다고 가려집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왜 이렇게 일 처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고 오히려 이 항공사, 이 아시아나인데 상당히 더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리고 있어요. 특히 여러 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조금만 소개를 좀 해드리면 당연히 항공보안법 위반이 되고 이거 구금까지 가능한 상황인데 이렇게 이걸 끝까지 태워간 회사는 아시아나항공이 유일할 것이다. 이런 글도 있고요. 위험한 승객이면
다른 승객을 폭행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누가 봐도 그렇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더 놀라운 거는 담당도 변경을 안 해줬다 합니다. 끝날 때까지 그 해당 승무원이 그 승객을 계속 서비스를 했다고 하니까 이게 매니저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의 내용들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방금 보신 그런 글들이 막 성토가 엄청난. 근데 이제 제보자분들이 정말 용기를 내서 저희한테 처음 이 소식을 알려주신 건데, 양 변호사님, 저희가 이 아시아나 항공 측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좀 입장을 들어봤죠. 일단 항공사 측에서는 그 해당 피해를 입은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비행 스케줄에서 제외를 시키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 매니저도 마찬가지로 비행을 시키지 않고 엄격하게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는 했습니다. 다만 이게 제보자분들도 있고, 그러면 제보자분들 주장에 따르면 그 같은 비행기를 탔던 승무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승무원들에게 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또 제보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아시겠지만 아시아나가 지난해 5월 그 대구행 비행기에서 하강 중에 30대 남성이 그 비상 출입문 막 강제 개방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정말 이런 어떤 항공 안전 관련해서 내부적으로도 많은 어떤 보안책이 뭐 수립이 됐다고 하던데, 참 이번 이 사건을 왜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했던 건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